창원 웅남중학교 2학년 교과서 두산동아교과서 사과. 저번 시간에 그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에 이어가지고 남아있는 문법 하나, 조건문 접속사 if에 대해서 또 추가 영상 띄워드립니다. i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봤겠죠. if 주로 만약에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if라고 적혀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만약에인가? 맞습니다. 만약에가 맞아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속뜻 자체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먼저 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수업 때 한번 언급했지만 가정법 if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부분은 조건문이라 나와 있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가정법은 가능성이 조금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조건문은 말 그대로 그 조건이면은 뭔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당연한 이야기거나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똑같은 if인데 구분 어떻게 하느냐? 구분은 if 주어 그리고 동사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근데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if 다음에 있는 주어가 현재형입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현재형을 과거로 쓴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모양은 과거형인데 의미는 현재라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는 if 다음에 과거형이 나와 있으면 의미 자체는 현재형인데 조건문 if와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냥 모양을 변화시켜 두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이 조건문 if를 다루기에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조건문 if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한, 앞으로 발생한다라는 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포인트예요.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나와요.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을 깔아준다. 조건을 깔아주기 때문에 조건문이 될 수 있겠죠. 자,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사항을 말해준다 하더라도 미래의 사항을 이미 if가 대신하기에 if절에는 시제를 현재로 사용한다.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자, 여기 if절에는 if you don't need this bicycle, 이 자전거가 필요 없다 할지라도 필요 없다면 I will take it, 내가 가져갈게. 자, 여기선 I will take it 에서는 분명히 will 쓰고 있죠. 하지만 if 자리에서는 will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 본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라면은 이제쯤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화면 잠시 멈춰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 기억을 못하겠다, 한번 더 들으면 됩니다. if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은 당연히 여기 문장 하나가 등장하고 또 콤마 찍고 문장 하나 등장하겠죠. 왜냐?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문장 이어지겠죠. 문장이 두 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점 자체가 두 개 있단 말입니다. 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가 현재라면 여기가 미래가 될 수 있겠죠.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본다면 당연히 미래의 조동사 will 같은 애들이 나와야겠지만 미래 이것을 기준으로 여기를 바라본다. 그럼 이건 언제가 되겠습니까? 현재 그 자체가 되고 있는 거죠.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미래로 이미 온 상태에서 그 시점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현재가 되는 거죠. 미래에서 다시 또 미래가 돼버리면은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만들어주는 놈이 누구냐? 바로 if입니다. 그러니까 if라고 하는 말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그것은 미래로 시점에 이동되어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미래를 적어주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시점 자체가 뒤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설명이에요. 이 설명, 앞에 나왔던 이 설명. 보통 책에서는 부사절 if에서는 미래의 시제 대신해 가지고 현재 시제를 쓴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런 말을 쓰는지에 대한 이유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그냥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will이라 적어 놓은 이 자리에 무조건 will만 오느냐 이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조동사들 그리고 명령문이 온다 나와 있죠. 조동사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리고 명령문이라는 것들은 죄다 미래 지향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I can fly, 내가 날 수 있다. 언제? 앞으로. 그리고
I should study. 난 공부해야 된다. 언제? 앞으로. 그 어쨌든 5분이라도 뒤에 발생할 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거는 미래지향적입니다. 현재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 또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죠. 명령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Open the window. 창문 좀 열어줘. 물론 지금 당장 열라는 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1초라도 2초라도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미래시제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미래지향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unless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unless는 밑에 if 그리고 부정문 이게 unless와 같아 나와 있죠. 그러니까 unless 문장에는 긍정 서술이다 하더라도 의미는 부정이 됩니다. unless you need this bike 이럴 때 you need this bike이라는 문장 자체는 너는 필요하다 이 자전거가 이지만 unless란 말 자체가 그 뒤에 있는 문장이 아니라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 자전거가 필요하다가 아니라면 이 말인즉슨 네가 이 자전거가 필요 없다면이 되는 거죠. 그 말이 바로 if you don't need this bicycle 이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바꿔 쓰는 연습을 할 때 unless를 쓸 때는 not을 중복해서 쓰지 않는 거를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기본적 설명이 끝났고요. 자, 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 unless를 쓸 수 있으면 같이 쓰세요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같이 쓸 수 없다라면은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빈칸을 두 개를 다 줘놨어요. 이렇게 구분을 해보라는 소리죠. 언제 unless를 쓸 수 있고 또 언제 쓰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언제 써야 하느냐 if not if 절이 부정일 때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1번 엄마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다. 일단 엄마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다인데 주어진 단어를 보니까 나는 갈 수 없다라는 부분이 먼저 나와 있네요. 뭐 이거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주어진 단어들을 순서로 해보겠습니다. I 갈 수 없다. I 할 수 없다니까는 can에다가 cannot, I can't go가 되겠죠. 이럴 때 엄마가 허락하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하는 문장으로 두 번째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 문장의 시작 if 누가 네 엄마가 만약 엄마가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은 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문이죠. 그래서 not을 적어야 되는데 my mother와 allow를 만난 부정문은 doesn't가 되겠습니다. 뭐를? it. 여기서 it은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밖에 나간다라는 이런 사실이 되겠죠. 자, 혹시나 싶어가지고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 doesn't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부정문이 나오려면은 don't가 기본적이죠. 근데 my mother라고 하는 이 인물은 3인칭 즉 나와 너 I와 you를 제외한 제3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일 경우에는 he, 여자일 경우에는 she, 남자와 여자 말고 다른 기타 등등일 경우에는 it 이것들이 복수가 되면 they가 되겠죠. 그들. 근데 여기 있는 얘네들 제3자인데 3인칭이라 그러는 거죠. 한 명씩일 때 단수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동사에다가 s를 붙인다라는 이 기본 법칙 혹시 몰랐다면 또는 헷갈렸다면 다시 한번 체크를 잘 해놓도록 합니다. 돌아와서 if절에 분명히 not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문장은 unless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일단 I can't go 이 부분까지는 I can't go if가 아니라 이번에 뭘 적는다? unless를 적는 거죠. 다만 같은 문장을 적되 부정문이 아닌 긍정문을 적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my mother doesn't 딱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은 3인칭 단수 주어의 s를 누가 가져가느냐? 원래의 동사였던 allows가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네가 나한테 너의 주소를 말해주면 너에게 편지를 보내줄게. 일단 조건이 붙어야 되는 if가 붙어야 되는 문장은 네가 나한테 너의 주소를 말해주면까지 되겠죠. 이렇게 한 묶음 너에게 편지를 보내줄게 이렇게 한 묶음 됩니다. 여기가 주절 여기가 종속절. 자 앞에서 내가 종속절이란 말을 안 했는데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문장 속에서 더 중요한 말을 받쳐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해볼까요? 네가 나한테 너의 주소를 말해주면까지 말해버리고 이 뒤에 문장 없다고 가정하면 이상해지죠. 반면에 여기를 이렇게 딱 없애버리면 너에게 편지를 보내줄게. 이거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말이 되는 파트가 있고 안 되는 파트가 있어요. 말이 되는 파트 부분이 주절, 말이 되지 않는 파트가 종속절, 종으로 속한다. 즉 종, 그 아래 하위 개념으로 속한다는 거죠. 주인과 종 할 때 그 종. 자, if 네가 나한테 근데 여기도 주어진 단어를 보니까 순서가 주소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편지를 보내줄게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거 적어 볼게요. I will 나는 해줄게. 앞으로 해준단 말인 거니까 I will send 누구에게? You 너에게 뭐를 보내준다? 편지를 보내주겠다. 누구한테? You 아까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을 걸는 거죠. 뭐라고? 네가 나한테 주소를 말해주면은 너가 말해준다면 if you tell 말해준다면 말인 거죠. 누구에게? me 나에게 무엇을? 너의 어드레스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unless로 바꿔보고자 했지만 if절 자체가 긍정으로 나와 있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unless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난 그를 다시 보지 않을 거야. 자, 주어진 문장 보겠습니다. I not see again. 보니까 나는 다시 보지 않겠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죠. 나는 다시 보지 않을 거야. I don't. 윗돈이 아니라 앞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I will not see. 나는 보지 않을 거다. 누구를? 그를. him. 어떻게? 다시. again.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주절입니다. 그 다음에 종속절은 뭐냐? 하지 않는다면 if 그가 he가 말한다면이니까는 근데 말하지 않는다면이 나와 있죠. if he는 아까 말했다시피 동사에다 s 붙여야 되겠죠. 근데 이건 부정문이니까는 does not doesn't가 되겠죠. doesn't say sorry to me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한다 이런 거죠. 자, 이거를 unless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겠죠. not이 있으니까 if와 not의 결합이니까요. 자, 그럼 똑같이 여기는 똑같고 if 자리를 unless로 대신할 것이고 he는 뒤에 있는 says와 결합을 하게 되겠죠. says가 되는 이유는 does가 사라진 자리에 남아있는 s는 say가 다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네가 좋은 친구를 갖길 원한다면 주어진 단어를 보니까 좋은 친구를 갖는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네요. 자, 뭐뭐 한다면 if you 네가 원한다면 말인 거죠. 뭘? want to have 친구를 갖길 원한다. good frien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잘하라. 이거는 명령문에 해당하겠습니다. 근데 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do 같은 게 되겠지만 주어진 단어를 보니까 nice라는 말 나와 있죠. nice. 그러면은 do nice thing 이렇게 한다면 좋은 것을 하라가 되겠지만 단순히 nice 한 상태가 되어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자, 뭐 이거 헷갈릴 수 있겠지만 be가 됩니다. be라고 하는 것은 뭐뭐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근데 이게 명령문이 된다면은 뭐뭐이어라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에다 nice까지 붙였으니까는 좋은 상태이어라 즉 좋게 해라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be nice 요즘에 주가를 다시 올리고 있는 그 be 그거 말고 be nice to others first 다른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좋게 하라 잘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unless로 바꿀 수가 없겠죠. if 절에 긍정문 부정문이 없습니다. 그 다음 네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그를 겁주지 않는다면은 그 걔는 널 공격하지 않을 거야. 여기 개 이야기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주절이 먼저 나오네요. The dog가 공격하지 않을 거야. will not attack 누구를? you를 여기까지가 주절이 되는 거고
하지 않는다면 if 누가 네가 you가 어떻게 한다? 갑자기 움직이거나 move suddenly you move 갑작스럽게 움직이거나 뭐뭐 하거나 라고 하는 말은 or 또는 이런 말이 있죠. or 겁을 준다. scare him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unless로 바꿀 수가 있느냐? 없겠죠. if 절에 not이 안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번 스티브가 너를 믿는다면 그는 너에게 전부 말할 것이다. 자, 주어진 단어를 보니까 스티브가 너를 믿는다면 이라 나와 있죠. 스티브가 믿는다면 if 스티브가 너를 믿는다. trust가 신용하다 이런 말인데 스티브는 남자 이름인 것 같은데 한 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he에 해당하겠습니다. 3인칭 단수죠. 그래서 동사에다가 s를 붙이고 너를 믿는다면 여기까지가 종속절, 즉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절은 그는 너에게 전부 말할 것이다. he 그가 여기에 not이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부 말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not은 아무래도 이게 뭔가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타예요. 오타. He will tell you everything이 되겠습니다. will tell you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not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원래 문장 자체에 not이 없기 때문에 unless로 바꿔 쓸 수가 없다. 7번 네가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는 너 없이 떠날 것이다.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서두르단 말이 먼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먼저 적읍시다. If you don't hurry 서두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떠난다. We will leave 우리는 떠날 것이다. 근데 누구 없이 뭐뭐 없이라고 하는 표현은 without이 들어가겠죠. 너 없이 you. 자, 내가 이제 빈칸을 안 만들어 놨는데 if you don't니까 이것 또한 unless you hurry가 되겠습니다. 뭐뭐 하지 않는다면 네가 서두르는 것을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자, 8번 바깥에 따뜻하면 소풍 가자. 뭐뭐 하면 따뜻하다 말 나와 있죠. 그러니까 if it 여기서 it은 주로 날씨를 말하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바깥에 따뜻하다란 말은 날씨를 말하는 거죠. 여기다가 날씨를 뜻하는 weather를 말하게 되면은 너무 거창하거나 사전적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흔히 입으로 말한다는 그런 구어체적인 느낌으로 it을 써버립니다. 흔히 이런 거를 비인칭 주어라 그러죠. If it is warm 어디가? outside가 바깥에 따뜻하다면은 가자. Let's go on a 피크닉 되겠네요. 그 다음 티켓을 사지 않으면 박물관에 입장할 수 없다. You not enter니까는 박물관에 입장할 수 없다가 먼저 나왔습니다. You can't enter가 되겠네요. will을 대신할 수 있는 표현으로 can이 나와 있는 거죠. 어디에? The museum. 근데 이것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네가 티켓을 안 산다면인 거죠. 그래서 if you don't buy가 되겠습니다. 네가 사지 않는다면 무엇을? 티켓을. 자, 이 자리는 not이 나와 있기 때문에 if 대신 unless를 적고 you buy라고 이렇게 긍정문으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10번 만약 이 제품이 좋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You not like니까 좋지 않다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If you don't like 안 좋아한다면이 된 거죠. 그럼 우리 미리 바꿔볼까요? If you don't를 unless you like가 되겠습니다. 안다면 우리에게 돌려줄 수 있다. 자, 우리에게 돌려줄 수 있다. 누가? 너가. 그러니까 you가 되겠습니다. you 주어가 있어야 돼요. you 할 수 있다. can return 이것을 to us. 자, 이것도 이 역에 있는 can도 will 대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영작을 좀 해봤어요. 근데 주어진 단어가 꽤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영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정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동시에 여러분도 동시에 그냥 입에서 팍 나올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교과서에 실제로 활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태국에 있는 로프리의 불교 서원에 간다면 뭐뭐 한다면 먼저 나와 있죠. if 여러분이 you 간다면 go will go가 안 되겠죠. 왜? if는 이미 will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you go to 어디로? 자, 로프리에 있는 불교 사원 타일랜드에 있는 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심하라 라고 하는 단어는 watch out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특정 대상물을 지칭하기 때문에 for 마카크 멍키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이 좋다면 누가? you가 운이 좋다면 그래서 if you will be가 아니라 you are lucky가 되겠죠. 네가 운이 좋다면은 자 여러분은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문장의 핵심 주어 동사입니다. you 당신은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may 뭐뭐 할지도 모른다 말인 거죠. may see all you see는 당신은 본다가 되겠지만 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조동사 may가 필요합니다. you may see 누구를? female monkey를. 근데 뭐 하고 있는? 새끼들에게 치실질을 가르치고 있는 암컷 원숭이. 자, 새끼들에게 치실질을 가르치고 있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뒤에 있는 암컷 원숭이를 수식하고 있죠. 명사를 꾸미고 있다? 이것 좀 많이 봤죠. 앞번 문법이었던 주격 관계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새끼들에게 치실질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은 가르치고 있다. teaching, or teaching. 뭘 가르치고 있다? 치실질을, 플라우싱을 가르치고 있다. 뭐뭐 하는 것이니까 동명사가 되겠죠. 누구에게? to babies가 되겠습니다. 아기들에게. 자, 이런 불완전한 하나의 문장이 female monkey를 꾸미는 형태이다.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말은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시 되겠죠. 사람이 아니니까는 which 또한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면은 if you are lucky 너가 운이 좋다면 you may see 너는 보게 될지도 모른다. 암컷 원숭이를. 근데 그 암컷 원숭이에 대한 설명으로 치실질을 가르치고 있는이 됩니다. 새끼들에게. 자,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기 위해서 나오는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if 부분까지 우리가 한 번 더 봤습니다. 실제 본 수업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그때 한 90%, 80%를 배웠는데 이걸로 10%, 20%를 더 배워가지고 그 지식에 대한 완성을 이룰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길 바라며 오늘도 고생했습니다.